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유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당선 가능성을 수치로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저는 뭐 당선 가능성 지금은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고요. 한 95%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전히 5대5다. 5대5. 네, 이재명 후보 50%, 약 범보수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보수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물론 단일화 협상을 수면 아래에서는 하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한쪽이 사퇴하는 수순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서 이준석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저는 이준석 후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대5 이렇게 이제 보고 싶고요. 유승찬 대표께서 방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의 문제인데 이때 이제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 선정을 놓고 굉장히 큰 내용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도 저는 국민의힘이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 주말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초반의 경우에는 함께 경쟁했던 한동훈 후보, 또 그 홍준표 후보, 또 막판에 후보 교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덕수 후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현을 못 받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선거 중반 막판으로 가면서 그 세 후보의 지지를 끌어낸다라면 이게 지지율 상승을 좀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뭐 새 후보의 지지를 끌어낸다면 일부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들 각기 다른 이유들이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계엄과 탄핵,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도울 수 있다 이런 거고, 저는 뭐 사실은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그런 전제 조건을 다는 거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같이 캠페인을 같이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이제 더 올바른 정치인의 정치적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는 잘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정치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도 거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당연히 정치도 이상 도와야죠. 그 정도까지 만약에 했으면 그런 각오가 없으면 거기까지 오면 안 되죠.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나를 옹립해라, 그냥 계속 처음부터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지지층 자체가 겹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원래 스타일대로 하시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한적일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제 조건을 김문수 후보가 전폭적으로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좀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막판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쌍권 상수가 문제다. 그래서 권영세, 권성동, 한덕수, 또 김문수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 또는 보수 정체성,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나 보수 정체성, 저는 사실 좀 크게 차별화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호남의 전주 출신이고 또 이게 그 범진보 진영에서도 관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너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보수 정체성으로서의 지지율은 대부분 김문수 후보가 흡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저는 이것이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장악력 내지는 지지율을 굳히는 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거꾸로 이준석 후보한테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준석 후보가 10% 중후반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역동성이 커져야 보수 쪽에 승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나가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유리한 지지율을 지켜야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격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자신의 지지층도 통합해야 되고, 또 범보수에서 이 지지층을 가르고 있는 이준석 후보 지지층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대략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95%를 예상하는 유승찬 대표님과 아직 반반이라고 하는 엄경영 소장님의 예상 사이에 6.3 대선 표심이 좀 현재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대선 국면, 그리고 각 후보 진영이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대선이 흘러간다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을 가지고 6월 3일 날 투표장에 가거나 아니면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의 총합이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국민의 뜻에 총합이 새로운 대통령을 만든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